이번 신캐인 시엘나 가이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직은 이 왼쪽 꿈의 여왕이 중앙유대에서 비중 10%를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이쪽이 맞아요. 이 꿈을 이루는 서약 이거는 이제 PVP 폼이기 때문에 서밋을 하실 분들은 이제 이쪽에 룬을 박아 주셔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둘 다 룬을 다 박아 놨어요. PVE만 하실 분들은 이 꿈의 여왕에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시엘나는 용병으로 스파이더 헬프 착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만에 하나의 경우를 생각하더라도 상성 무시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무리라는 병종 페널티는 특히나 현 PVE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얘가 기술도 그렇고 전체적인 스탯이 높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는 거를 추천합니다. 다음으로 이 친구 이제 고유기와 피 스킬에 대해 좀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육성 기준 피증 30%가 있고요. 지금 이거는 5성이라 그러는데 육성 기준 피증 30%에 자체적으로 부대는 근접 공격 피해 감면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거 면역을 달고 있습니다. 행동 종료시 꿈의 균열 1개를 소환할 수 있다. 소환 후 남은 이동력으로 추가 행동 1회 가능하며 다시 공격할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얘가 이렇게 공격을 하든 아니면 광을 쓰든 버프를 쓰든 이제 그냥 행동 종료를 하든 이제 턴을 종료를 하게 되면 이 꿈의 지배자라는 스킬을 후속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본인 기준 주변 2칸 내에 원하는 장소에 이제 균열을 소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소환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재행동이 됩니다. 그냥 이걸 소환하는 것만으로 재행동이 터진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이런 패시브 기술이 아닌 고유기에 있기 때문에 패시브 봉인에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액티브 봉인, 침묵에 영향을 받아요. 이 란델에 이어서 두 번째로 자체 재행동이 가능한 마딜 캐릭터입니다. 심지어 얘하고 다르게 얘는 재행동에 필요한 조건 자체가 없는 수준이에요. 얘는 필드 위에 몹이 2마리 이상 있어야 재행동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얘는 그딴 거 없습니다. 그냥 재행동이 터져요. 이거 소환만 하면. 자신이 꿈의 균열 2칸 범위 내에 있을 때 이제 적군의 일반 공격과 스킬의 목표가 되지 않으며 범위 스킬 공격 피해를 면제받는다고 돼 있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냥 무적이라는 뜻입니다. 이 꿈의 균열이 부서지지 않는 이상 얘는 99.9% 완전 무적이에요. 고정 데미지는 받긴 하는데 그거는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 그간 입실론이나 아니면 닌자처럼 타겟팅 불가 기믹을 가진 캐릭은 몇 개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캐릭들은 광 범위에 들어가게 되면 타격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한 대 맞게 되면 타겟팅이 가능해집니다. 근데 얘는 보시면은 이 범위 스킬 공격 피해, 그러니까 광댐 무효화 기믹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균열이 먼저 부서지지 않는 이상 얘가 죽을 일은 절대 없습니다.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범위 내 이동 시 이동력이 소모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범위라는 건 꿈의 균열 2칸 범위 내를 의미해요. 꿈의 균열 2칸 범위 내에 있을 때 범위 내 이동 시 이동력이 소모되지 않는다. 보면은 소환 후 남은 이동력으로 추가 행동 1회가 가능하며 다시 공격할 수 있다고 아까 남은 이동력으로 요거를 봐야 됩니다. 만약에 얘가 이런 식으로 최대치로 이동을 해서 소환을 하게 되면 남은 이동력을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지금 얘가 남은 이동력이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원래라면. 근데 얘는
범인의 이동 시 이동력이 소모되지 않기 때문에 꿈의 균열 두 칸 범위 내에서는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이동력이 없더라도 이런 식으로 이동이 가능해요. 아까 전에 제가 제자리에서 소환했을 때 기동성이 굉장히 좋아 보였던 이유가 그겁니다. 이 경우에는 기본 이동력이 3칸 있는 상황에서 이 꿈의 균열 주변 범위인 최대 4칸까지 추가적으로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기동성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 거예요. 꿈의 균열 2칸 범위니까 여기서부터 하나, 둘, 그 상태에서 하나, 둘, 셋.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이동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만 보면은 얘가 뭐 기동성이 굉장히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PVE에서는 그렇게 장점만으로 또 다가오지는 않아요. 자, 얘가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간에 무조건 들어야 할 스킬이 하나 있어요. 나머지 2개는 이거는 상황에 따라 바뀔 수도 있는데 무조건 기본 베이스로 깔고 들어가야 하는 패시브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예요. 꿈의 법칙.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옵션이고 얘의 최대 포텐을 끌어다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걸 껴줘야 됩니다. 이건 무조건이에요. 보면은 자신의 주위 2칸 범위 내에 꿈의 균열이 있을 경우 공격하여 전투 진입 시 적군은 반격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전투 후에 자신의 고유 스킬 쿨타임이 1턴 감소한다고 되어 있어요. 고유 스킬의 쿨타임이라는 거는 이거를 말합니다. 5성 기준으로 최소 수치인 3턴까지 줄어들면서 이 쿨타임 효과는 다시 말하면 꿈의 균열 소환 쿨타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가 꿈의 균열을 소환을 하면 재행동을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캐릭터의 재행동 쿨타임이라는 뜻입니다. 아까 시엘라 주변 두 칸 내에 꿈의 균열이 있을 경우 얘는 무적이라고 제가 했었죠. 그런데 이 패시브에 공격하여 전투 진입 시 적군 반격 불가까지 달려있기 때문에 얘는 진짜 꿈의 균열 2칸 범위 내에 있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피해 자체를 받지 않는다고 보면 됩니다.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해도 그냥 반격 자체가 안 들어와요. 피해 자체가 무효화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피해에 대해서 뭐 얘가 뭐 공격을 어차피 타겟팅도 못하고 광역 데미지도 무효화시키고 반격 데미지도 안 받고 그냥 전혀 피해 자체를 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덤으로 주는 거고 진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전투 자신의 고유 스킬 쿨타임 감소. 아까 얘의 재행동 쿨타임은 5성 기준으로 제가 3턴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소환을 하면 이제 쿨타임이 3턴 돌아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3턴 돌아가고 있죠. 이걸 만약에 이 꿈의 균열 2칸 범위 내 얘가 2칸 범위 밖으로 나가서 공격을 하게 되면 이 패시브 스킬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턴만 줄어들어요. 패시브 효과를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렇게 되면 다음 턴에 얘가 어찌됐건 간에 재행동이 불가능해요. 얘가 뭐 다음 턴에 꿈의 균열 안으로 들어가더라도 재행동이 불가능해지고 그렇게 되면 사이클이 크게 꼬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와서 다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제 재행동이 터지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꼬이게 되는데 만약에 얘가 이렇게 소환을 한 상태에서 야 이동력 존나 좋다 해갖고 막 이렇게 가서 때리는 게 아니고 이 2칸 범위 안에서 치게 되면
패시브 효과로 인해서 1턴이 추가로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아까는 2턴이 남았었지만 지금은 1턴이 남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웃긴 게 그거예요. 이 패시브 판정이 고유기 판정보다 먼저 들어갑니다. 무슨 소리냐면 패시브로 인한 쿨타임 감소가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고유기 꿈의 균열 소환으로 판정이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쿨타임이 재소환 불가 쿨타임이 1턴 남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캐릭터들은 제 행동을 못해요. 이제 쉐리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편합니다. 근데 얘는 패시브의 쿨감 판정이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보면은 쿨타임이 감소가 먼저 되고 그 다음에 고유기가 터져요. 그래서 제 행동이 또 가능해집니다. 이런 식으로요. 여기 봐봐요 지금. 다시 말해서 풀스택 이졸대처럼 매턴 재행동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단 조건이 있죠. 꿈의 균열 요거 2칸 범위 내에서 행동할 것. 그래서 시엘나가 보기에는 막 이렇게 미친 듯한 기동성을 보여준다고 한들 실제로 이 기동성을 온전히 PVE에서 활용하기엔 다소 제한이 될 수가 있어요. 어차피 PVE는 막 이런 고기동 앞세워서 먼저 뛰어와서 뭐 선빵 때리는 그런 것보다는 그냥 재행동 그 자체가 훨씬 중요합니다. 딜이 더 중요해요. 재행동으로 박는 데미지가. 그렇기 때문에 암만 이렇게 이동을 많이 할 수 있어도 결국 이 캐릭터의 행동 반경은 꿈의 균열 주변 2칸으로 크게 제한이 됩니다. 균열 자체도 아까 제가 설명을 했었죠. 본인 주변 그 2칸 내에만 소환이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막 뭐 이런 데에다 멀리 설치할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것도 결국 본인 주변 2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이제 제한 조건이 있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이 꿈의 법칙 패시브는 무조건 장착을 해야 하고 꿈의 균열 주변 2칸이라는 조건을 반드시 지켜야지 캐릭터 본래의 포텐셜을 뽑아낼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스킬은 이제 이 패시브 하나는 고정이고 나머지 2개에서 갈리게 돼요. 이 친구 각성기를 보면 일단 패시브로 이 어둠 진영 자동 초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호의를 받을 수 없으며 다른 아군 스킬의 목표가 될 수 없고 아군 스킬 효과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거는 PVE에서는 필요 없는 옵션이 언급하지 않기로 하고 이제 호의 무시에 전투 후 아군 꿈의 균열 주위 2칸 범위 내에 이미 위치로 텔레포트를 할 수 있다는 이제 그런 소소한 옵션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아군 진영에 이렇게 설치를 해놔요. 이렇게 설치를 해놓은 다음에 그냥 앞으로 존나 뛰어가. 앞으로 이렇게 뛰어가서 각성기로 때리고 이런 식으로 벨튀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대신에 이렇게 하면은 전투 진입 자체는 꿈의 균열 2칸 범위 밖에서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패시브로 인한 고유기 쿨감 효과는 받지 못합니다. 만약에 이걸 이런 식으로 써버리게 되면. 그래서 요거 하나는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킬셋 자체는 시엘나 역할을 생각할 때 그냥 기본 베이스가 이겁니다. 이 꿈의 법칙, 그 다음에 각성기, 어둠의 낫. 제가 경우의 수를 전부 실험을 해봤어요. 실험을 해보니까 그냥 이렇게 끼는 게 가장 실전 딜이 강합니다. 단 시엘나가 각성기에 자동 초절이 있잖아요. 이거 어둠 초절인데 얘 진영이 기원, 그다음에 어둠, 전설이 있어요. 만약에 얘가 이 본인 초절, 이 주는 피해량, 본인 초절 효과가 아닌
뭐 전설에서 애냐 같이 다른 진영 초절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면 그냥 각성기 빼는 게 낫습니다. 각성기 빼고 1코 스킬 있죠. 이렇게 2개 들거나 아니면 1코 스킬 하나에 어둠의 날 하나 이렇게 드는 게 딜이 훨씬 더 세요. 그 왜 그러냐면 각성기가 이게 쿨타임이 너무 길어요. 이게 4턴이나 됩니다. 란델은 최소한 전작 나오면 쟁동까지 하면서 매턴 스킬 사용이 가능해요. 근데 얘는 매턴 스킬을 못 씁니다. 이게 진짜 존나 너무한 부분이긴 한데 얘는 지가 사용하는 턴의 반수는 진짜 평타만 쳐야 돼요. 얘가 공격할 때 그 공격 횟수의 반수는 평타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감안해서 전부 계산을 해도 이 자동 초절로 인한 피증을 감안했을 때 이 스킬셋이 단독 데미지 자체는 가장 강하다는 거예요. 그 계속 평타만 쳐야 한다는 그 조건을 감안을 해도. 근데 이 초절 피증을 만약에 다른 곳에서 땡겨올 수 있다면 그 평타 칠 바에야 어차피 초절을 받으니 이 단일기 2개를 번갈아 가면서 1.5개수로 때리는 게 훨씬 더 무한 스킬화가 가능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훨씬 더 높은 딜을 뽑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차피 님들 어둠 진영에는요 막 그렇게 뛰어난 캐릭이 없어요. 뭐 얘는 저기 지가 알아서 스탯 30%씩 얻는 놈이고 뭐 이미르 같은 캐릭, 이미르나 란델도 얘는 어차피 다 전설 진영이 있기 때문에 어둠 초절 자체가 필요한 상황은 사실 저는 드물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애냐랑 같이 들어가거나 하면은 그냥 각성기 빼는 게 나아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이렇게 뭐 이런 단일기, 뭐 언앗, 이런 각성기 이것은 이제 본인이 그러면 상황에 따라 조율해 가면서 뭐가 가장 베스트인지 판단해서 쓰시면 돼요. 이거는 제가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떤 경우에 써야 하는지. 그리고 이 친구한테 볼 스킬이 2개가 더 있어요. 이게 사실 서밋에서 활용성이 훨씬 큰 스킬이긴 한데 제가 좀 써보니까 PVE에서도 이거 충분히 활용해볼 만해요. 이거는 그냥 100% 서밋에만 써라 이런 스킬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 꿈의 가호예요. 이 스킬은. 그리고 죄의 낙인이란 패시브입니다. 이 2개는 PVE에서도 활용도가 상당히 높을 수가 있어요. 이 꿈의 가호 먼저 보면은 이거 하나 보면 됩니다. 대상 아군의 모든 스킬 쿨타임을 마이너스 3턴을 시켜줘요. 이거 단일 대상 리턴이라고 보면 됩니다. 심지어 쿨타임은 2턴이에요. 대신에 본인 행동을 한번 포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스킬을 쓰게 되면은 이거 지원 스킬이기 때문에 전투 진입을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패시브 쿨타임 감소 효과를 받을 수가 없어요. 전투 후기 때문에 이 조건은. 그래서 만약에 이 꿈의 가호라는 스킬로 아군 쿨타임을 감소시켜주면 본인은 매턴 재행동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런 큰 단점이 있어요. 이 스킬을 가장 고효율로 써먹을 수 있는 경우가 언제냐면요. 사실 딜러들은 이거 뭐 쿨타임 3턴 감소시켜봐야 얘 본인 행동 한 번이랑 그 다음 턴 재행동까지 포기해야 돼요. 그걸 감안해서 이거 쿨타임 다른 딜러 캐릭 쿨타임 3턴 줄여봐야 확실하게 이득을 얻는다고 보기 힘듭니다. 만약에 뭐 특정 쿨타임이 5턴 같이 긴 스킬을 지속적으로 박아줘야지 공략이 가능한 그런 기믹이라면 얘기가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런 예외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요즘 딜러는 특히나 요즘 딜러들은 다 무한 스킬셋이에요. 대부분이. 그래서 최소 1.4에서 1.5 이상의 스킬 개수들을 다 달고 가게 됩니다. 이거 쿨타임 감소시켜서 1.8로 올려준다고 해봐야 얘가 포기해야 되는 게 더 많아요. 얘 서포터 얘 딜러입니다. 결국 얘도. 얘 딜하는 놈이에요. 소피아처럼 그냥 쿨타임만 감소시켜주고 땡인 놈이 아니라
결국 본질적으로는 딜을 해야 하기 때문에 득보다 실이 훨씬 크다는 겁니다. 이걸 딜러한테 써버리게 되면. 그래서 이 스킬을 제대로 받아 먹을 만한 캐릭이 어게인 캐릭터예요. 대표적인 게 리아나가 있습니다. 리아나한테 이 스킬을 걸어주게 되면 리아나는 말이에요. 3턴 연속으로 어게인 사용이 가능해져요. 첫 턴에 리아나로 어게인 쓰고 그 다음에 얘로 딜하고 꿈의 가오 쓰면은 이제 리아나한테 꿈의 가오 쓰면 어게인 쿨타임이 초기화가 되겠죠. 이 턴에는 얘는 재행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딜 한 번 하고 리아나로 다시 어게인을 씁니다. 그럼 3턴에는 얘가 이 시엘나가 다시 재행동이 가능해져요. 그때 딜 한 번 하면은 이 꿈의 가오 2턴 쿨타임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시 리아나한테 이걸 걸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3턴에서도 리아나 어게인 쿨타임이 돌아오기 때문에 다시 재행동이 가능하게 됩니다. 아카야도 동일한 사이클로 가능해요. 근데 아카야는 어찌됐건 간에 늑대가 소환되어야지 가능하고 또 플로렌티아라는 캐릭터는 사실 그딴 거 없이 그냥 단독으로 3턴 동안 어게인 쓸 수 있거든요. 대신에 맵에 몹이 많아서 고유 패시브가 많이 발동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제한 조건이 달려있는 게 플로렌티아예요. 근데 리아나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단순 어게인 스킬 딱 하나이기 때문에 이 꿈의 가오라는 스킬과 연계돼서 3턴 동안 연속으로 아무 조건 없이 어게인을 써줄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주력 딜러는 따로 있을 거 아닙니까? 얘는 결국 마딜이기 때문에 얘가 주력 딜러가 될 수는 없어요, 절대. 얘가 마딜 중에서는 가장 셀지 몰라도 전체 딜러 포함하면 아니거든요. 결국 주력 딜러는 따로 있을 거기 때문에 이 친구 행동 한 번 포기하고서라도 이번에 카스미나 이미르 같은 애들 행동 한 번 더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걔들은 어게인 한 번 받으면 한 번 행동한 게 아니라 두 번씩 또 증폭시켜서 행동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한 이득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본인이 리아나를 써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 꿈의 가오 채용해볼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 경우가 아니면 솔직히 다른 단순한 딜러들 쿨을 3턴 줄여줘봐야 확실한 이득이 있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그리고 이거 죄의 낙인 이게요 스킬이 좀 웃기거든요 진짜. 이게 좀 어이가 없는 스킬이에요 이거. 옵션을 보면은 아군이 사망 시 그 아군을 죽인 공격자에게 죄의 낙인을 부여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한시간 2턴이 있습니다. 이 낙인이 찍힌 적을 죽이게 되면 그 몹이 죽인 모든 내 아군 캐릭터는 부활하게 돼요. 그러니까 환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어차피 똑같기 때문에 그냥 부활이나 다름이 없어요. 이거는 아레나에만 적용이 아닙니다. 이거는 PVE에도 다 적용이 돼요. 하다하다 이젠 진짜 별 이상한 기믹이 다 나오는데 요거는 제가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심지어 대상 하나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개도 가능합니다. 자, 보시면은 몹이 공격을 해서 죽든 아니면 내가 치다가 죽든 간에 내 아군 캐릭터가 죽게 되면 그 주체자인 몹한테는 이런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이거는 제거도 불가능해요. 이 낙인은 중첩이 가능합니다. 자, 얘도 한번 죽여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중첩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중첩이 됐죠. 이 상태에서 2턴의 제한 시간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제한 시간이 사라질 동안 얘 못 죽이면 이 캐릭터들은 그냥 그대로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제한 시간 동안에
이거 다른 캐릭으로 죽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른 캐릭터로 죽이면 부활이 안 돼요. 반드시 시힐나 본인으로 잡아야 합니다. 본인이 이렇게 죽이게 되면요, 다 부활합니다. 이렇게. 이게요, 좀 웃기긴 한데, 얘들은 뭐 시간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시간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 캐릭 그대로입니다. 대신에 이런 황혼 같은 스테이지에서는 스탯 보너스가 사라진다는 단점이 있어요. 근데 황혼이 아니라면 뭐 그런 단점도 없는 셈이고요. 얘들은 소환물 취급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증원도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각성자의 상위 호환이에요. 이 각성자 능력에. 그리고 보시면은 어둠 진영 유닛으로 간주라는 특수한 조건까지 같이 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들도 어둠 진영 초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왜 이런 식으로 지금 어둠 진영 초절까지 다 이렇게 원래 어둠 진영이 아니던 캐릭도 어둠 진영 초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미 필드에서 퇴장한 캐릭터를 다시 부활시킨다는 그런 좀 어이가 없어갖고 웃긴 스킬인데, 사실 이게 서밋을 좀 더 의식한 스킬이긴 해요. 근데 이거는 PVE에서도 진짜 재미를 좀 볼 수 있는 상황이 많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시엘나가 이 꿈의 균열이랑 시너지로 완전 무적화된다고 제가 아까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막 특정 보스한테 내 캐릭이 전멸을 해도 얘는 사는 경우가 있어요. 어차피 이 꿈의 균열 부서지기 전엔 얘가 죽을 일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럴 때 내 아군 캐릭터 다 부활했는데 다시 이렇게 싹 다 부활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도파민 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이거는 제가 언제 한번 이 스킬을 활용을 해서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자, 스킬셋 정리하겠습니다. 기본 베이스는 이 꿈의 법칙, 그 다음에 각성기, 어둠의 나시되, 이 1코 단일기랑 상황에 따라서 꿈의 가호, 근데 죄의 낙인, 상황에 따라 다 쓸 수 있는 이제 굉장히 유연한 스킬 트리를 가진 그런 캐릭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병사는 이 신령 예언자가 제일 베스트입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 이런 스파이더 엘프, SP, 그 다음에 SP 리바이어선, 박쥐술사 이런 거 써볼 수는 있어요. 근데 디폴트는 이 신령 예언자입니다. 그 다음에 장비, 이 장비가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장비가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있죠? 얘는 턴의 반수는 평타입니다. 특정 상황이 아닌 이상 매 턴 스킬 사용이 절대 불가능해요. 이 사팡이가요, 님들, 그 무지성으로 사거리 플러스 1이 아니고 스킬 사용 시 사거리 1이거든요. 시일나 단점 중에 하나가 얘가 기본 사거리가 2예요. 기본 사거리가 2인데다가 추가적으로 부대 사거리를 늘려주는 옵션이 스킬에 전혀 없습니다. 제이스 같은 캐릭은 무한 스킬 난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팡이를 껴요. 근데 얘는 PVE에서는 사팡이를 껴도 어차피 두 칸 거리에서 평타 치는 경우가 반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 꿈의 법칙 패시브 때문에
간격들 자체를 전혀 받지를 않아요. 저는 그래서 이 캐릭터만큼은 사거리 2라는 치명적인 단점을 아는 캐릭임에도 사팡이는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얘가요, 이런 뭐 어둠의 날씨나 단일기 이런 게 아니고 이 꿈의 가오나 죄의 낙인 들면 얘는 각성기 이거 딱 한 번 쓰고 평타만 때리다가 게임이 끝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팡이보다는 이런 지령 무기를 조금 더 추천하는 쪽입니다. 갑옷은 그냥 생명 붙은 거 아무거나 끼시면 돼요. 투구는 이 별의 장막이 베스트입니다. 얘가 평타를 제가 아까 많이 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일반 공격 피증 10% 붙어 있는 게 상당히 괜찮아요. 대신에 얘는 문제가 재행동 시 버프 턴수 감소 면역이 없어요. 지금 고유기 보면 그런 문구가 전혀 없고 실제로도 재행동 시 버프 턴수가 감소합니다. 그래서 이 별의 장막 효율을 100% 뽑아 먹지는 못해요. 근데 다른 투구보다야 확실히 이점을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별의 장막이 가장 베스트고 이 별의 장막이 없다면 아무거나 끼시면 됩니다. 뭐 얘 사거리를 생각을 해보면 카론의 모자, 이거는 주변 3칸 범위 내에 적용이기 때문에 카론의 모자도 상당히 괜찮고요. 그 다음에 티아라 아니면 속세의 빛. 속세의 빛은 고데모로 죽는 걸 한번 막아줘요. 얘가 주변 2칸 내에 꿈의 균열이 있더라도 고정 피해는 들어옵니다. 고정 피해는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유일한 약점을 커버 쳐줄 수도 있는 게 속세의 빛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없으면 끼시면 됩니다. 악세는 요 차원복 아니면 성운의 궤적, 이 두 개가 가장 베스트입니다. 성운이야 뭐 말할 것도 없이 이거 평균 딜 기대값으로 보면 가장 높은 데미지가 나와요. 그건 당연한 거고, 근데 차원복은 이 스킬 쿨타임이 얘가 더럽게 길잖아요. 이거 각성기 4턴에 어둠의 낫은 2턴이에요. 그래서 그 단점을 어느 정도 보완을 해줘서 굉장히 높은 효율을 냅니다. 근데 어쨌건 간에 이것도 확률이거든요. 30% 확률로 스킬 쿨타임 마이너스 1. 그렇기 때문에 운이 나쁘면 평균 딜이 깎이기도 하겠지만 단기전으로 박을 수 있는 딜 고점은 오히려 차원복이 높은 경우도 있어요. 이 언앗이나 각성기 같은 거 쿨타임 감소 시켜주면 성우는 평타를 치고 있을 때 얘는 스킬을 박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제가 감안을 해서 이 30% 확률로 스킬 쿨타임 마이너스 1이라는 이 옵션을 넣어서 평균 딜 계산을 해봐도 솔직히 성운이 더 세긴 해요. 이 옵션 평균 값으로 환산해서 넣어도 어차피 성운이 더 세긴 합니다. 근데 단기전으로 보면은 보옥도 메리트가 충분하기 때문에 이거는 취향에 따라서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저는 봐요. 저는 이거 성운 끝내주는 거 하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보다는 제가 둘 다 좀 써보고 결론을 내린 거는 저는 차원복이 더 맞다고 봅니다. PVE에서는. 어차피 랑모 PVE 대부분은 단기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차원복이 조금 더 메리트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챈트는 저는 뭐 바람 남는 걸로 이렇게 끼워놨는데, 근데 PVE만 하실 분들은 이 시엘나라는 캐릭만큼은 저는 바람을 별로 추천하지 않아요. 제가 아까 얘기했었죠. 이 캐릭은 기동성이 높아 보여도 실제로는 그 기동성을 100% 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꿈의 균열 2칸 범위 내라는 고유기 메커니즘 때문이에요. 따라서 저는 만약에 본인이 PVE만 할 거예요. 그러면 이 바람보다는 사실 진짜 이 개같이 긴 스킬 쿨타임을 좀 커버 쳐줄 수 있는 시계 아니면 차라리 만호를 더 추천을 합니다. 만약에 본인이 PVE만 할 거면. 인챈트별 데미지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는 제가 영상 하나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이제 나중에 가갖고 이 세팅을 바꿀 거긴 한데, 저는 일단 시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그래요. 일단 시계에 박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그때 가면 생각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어찌됐건 간에 바람은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 캐릭터만큼은. 시엘나 PVE 운용법은 사실 이 캐릭터 메커니즘 설명한 걸로 이미 다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괜히 뭐 어디 들어가가지고 또 똑같은 거 짓거리면서 해봐야 영상 길이만 길어지니, 요번 시엘나 가이드에서 운용법은 이제 과감하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이 캐릭터의 메커니즘을, 운용법을 딱 한 줄로 정리해보면, 꿈의 균열, 두 칸 범위 내에서 매턴 재행동, 딜하면 끝인 그런 마딜 캐릭터예요. 꿈의 균열, 주변 두 칸, 그거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99%는 뽑아 먹을 수가 있어요. 얘가 어차피 지금 매턴 재행동이 가능한 현 시점 유일무이한 마딜 캐릭터예요. 지금 마딜 캐릭 싹 다 끌어다 놓고 줄 세우기 시키면은 얘가 1등 그냥 먹습니다. 저 린하고 란델이고 사프린이고 나발이고 얘한테 딜로 비비기 힘들어요. 사거리가 두 칸인 대신 그만큼의 그런 페널티를 안고 갈 정도로 확실한 리턴이 있는 캐릭입니다. 제가 볼 땐 상당한 성능 캐 라인 혹은 그 이상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